자, 오늘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과 원상회복 이자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 제397조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을 볼 때 뭐라고 돼 있었냐면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었잖아요.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정 이율에 의한다 라고 했었고, 약정 이율이 있으면 약정 이율에 의한다 라고도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정 이율은 379조의 5%였고 그런데 나중에 볼 민법 제548조를 보면 548조에는 계약을 해제했을 때 원상회복을 해야 되고, 원상회복을 할 때 금전을 반환할 거라면 그 금전은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계산해서 줘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이 구분이 좀 필요해가지고 이걸 보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2015년 서기보 문제였는데, 자, 여기서 해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원상회복의 의무, 이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기서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에 대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번 문항을 볼 때도, 자, 가산할 이자를 생각을 할 때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이율, 그 다음에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을 때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온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393조 설명을 할 때, 그리고 397조 설명할 때 약정이율이 있고 법정이율이 있을 때 뭐를 적용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원상회복까지 통틀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어요. 자, 우선 지연손해의 경우랑 원상회복의 경우를 나눠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손해라는 건 금전을 빌리고 이거에 대해서 채무불이행했을 때, 그럼 우리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 경우를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해제가 된 거예요.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고, 이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자에 대한 문제 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지연손해금일 때 보면 본 계약에서 어떤 계약이 있었냐면 이자에 대한 약정이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변제를 해야 되는데 채무를 불이행했다. 자,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자에 대한 약정이율이 있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를 변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변제기 이후에 이때부터, 이거는 지금 지연 손해금이잖아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잖아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약정이율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약정이율이 있는데 지연손해에 대한 약정이율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397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르라고 되어 있고, 자, 만약에 약정이율이 연 10%예요. 법정이율은 연 5%면 당연히 이 지연손해 계산할 때 약정이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약정이율이 연 3%라면 법정이율보다 낮잖아요. 이때는 더 높은 법정이율을 적용하자라고 했어요. 자, 이때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뭘 계산하기 위한 거예요? 이 지연손해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봐요. 자, 밑에 보면, 자, 본 계약에서 무슨 약정이 있었냐면, 너가 만약에 지연하게 되면 지연손해에 대한 약정이율은 3%야 라고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 채무 불이행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이 대여와 변제기 사이의 약정이율이 아니라 지연손해에 대한 약정이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이율이 있든 없든 이걸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약정이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손해가 3%든 5%든 10%이든 당사자 간에는 너가 지연했을 때에 이만큼을 배상해야 돼 라고 약정했으니까 그 약정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법정이율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본 계약에서 이자에 대한 약정이율이 있을 때, 그리고 지연손해와 관련한 약정이율은 없을 때, 이때는 약정이율을 적용하는데 약정이율이 높으면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을 지연손해금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아예 본 계약에 지연손해에 대한 약정이율이 정해졌다 라고 하면 당연히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원상회복을 봅시다. 본계약에 이자에 대한 약정이율이 있다. 그런데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 원상회복의 상황이 됐다. 자, 이랬을 때 약정이율, 이거에 대한 이 약정이율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반환할 땐 법정이율을 적용하면 돼요. 왜? 방금 뭐라 그랬어요? 계약이 해제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 계약에 관한 거는 이미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약정이율이 있든 말든 그냥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본 계약에서 지연 손해에 대한 약정이율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약이 해제되고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도 여기 지연 손해에 대한 약정이율이 있는데 돈을 반환할 때 이 약정이율을 적용해야 되나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자, 이 본 계약은 계약이 해제되면서 이제 소멸됐다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계약에 대한 지연 손해에 대한 약정이율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 원상 회복을 하면 네가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율에 따라서 상환하면 돼, 돌려주면 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교해서 보는 게 이거예요. 자, 문구를 잘 봐요. 해제로 반환할 때 약정이율을 이렇게 하자라는 계약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이 상황은 앞에서 얘기한 본 계약에 이제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는지, 본 계약에서 지연 손해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는지랑은 다른 거예요. 본 계약에 뭐가 있었다고요? 해제가 됐을 때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약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르죠. 그랬을 때 한번 봐요. 자, 본 계약에 무슨 약정이 있었냐면 우리 만약에 계약이 해제되면 반환할 때 약정이율은 10%로 하자 혹은 3%로 하자 약정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이 해제돼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약정 있죠. 그 약정에 따른 이유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당사자들은 해제가 됐을 때는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약정이 있으니까 해제가 된 이 상황에선 그걸 적용하면 된다라는 간단한 원리예요. 그런데 또 밑에 봐요. 해제로 반환할 때 우리 약정 이율을 3%로 하자라고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 계약이 해제가 됐고 원상 회복의 상황이고 심지어 원상 회복을 이행 지체하고 있었다고요. 위의 상황이랑 다른 걸 알겠어요? 위의 상황은 원상 회복을 해야 돼서 그걸 돈을 줬는데 밑의 상황은 뭐예요? 심지어 원상 회복을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이거는 부당이득 성질이다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을 거고 이거는 손해배상 성질이다 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부당이득의 상황인데 이 이후에는 어쨌든 이행지체를 하고 있으니 손해배상 성질, 즉 지연 손해금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지연 손해금이네. 그럼 앞에 봤던 거랑 마찬가지의 논리를 취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 우리 앞에 봤던 게 뭐였냐면 지연 손해금 같은 경우에 지연 손해금에 대한 약정이율은 없지만 이자에 대한 약정이율이 있었다면 그 약정이율을 적용을 하죠. 근데 법정이율이랑 비교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약정이율이 높으면 약정이율을, 근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아? 그럼 법정이율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봤던 이거예요. 자, 이거는 이자에 대한 약정이율이 있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약정이율은 없는 상태였죠. 근데 이걸 원상회복할 때 원상회복에서 반환할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지연이 됐다라는 거죠. 지체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 A 부분에 대한 약정이율을 채무불이행 계산할 때 고려를 한다. 마찬가지로 원상회복 반환 이자 약정 관련해서 이걸 지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 계산할 때 반영을 한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본 문제를 보면 봐봐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이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그 이자에 관하여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여기서 그 이자는 뭐냐면 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당연히
당연히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본 거 이거예요. 자, 해제로 반환할 때 우리 약정이율을 정한 거라는 거죠. 548조 2항에 나오는 이자, 이걸 약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해제와 관련된 약정이었으니까 그 약정이율을 적용하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계약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고,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약정이율 3%, 법정이율 5%. 자, 이때에는 뭘 적용해야 될까요? 당연히 법정이율이에요. 자, 왜? 이행지체로 인한 지금 지연손해금을 얘기하고 있죠. 지연손해금은 부당이득의 성질이 아니라 그냥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해당되는 얘기였냐면 이 두 번째 얘기예요. 해제로 반환할 때 약정이율이 있고, 그러니까 이행지체에 대한 약정은 아니었어요. 그죠? 하지만 이때에는 이행지체가 만약에 발생했다면 이거는 약정이율이나 법정이율을 고려해서 이제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이러면 당연히 법정이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건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지문과 2번 지문을 구분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1번 지문, 자, 해제를 했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이자를 가산해야 되는데 그 이자라는 건 뭐냐? 548조의 이 이자, 이걸 약정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법정이율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두 번째, 자, 계약 해제 상황, 그리고 해제 때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 이거에 대해서 약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행지체로 이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된다. 그땐 어떻게 한다고요? 약정이율, 법정이율 어떤 게 더 높은지 고려해서 적용한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관련된 판례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2001-75295 사건이란 말이죠. 자, 이게 간단하게 보면 뭐냐면 원고랑 피고랑 입주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주 계약이 뭔지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입주 계약이라는 걸 했대요. 근데 입주 계약을 했는데 이게 해제가 됐다 이거예요. 자,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입주 계약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 면 만약 입주 계약에서 있는 분양 대금이 있는데 이게 지체됐을 때 이때에는 한국주택은행 여기서 하는 일반 대출 연체금리, 이 연체금리를 따르자 해서 너가 만약에 입주계약상에 돈을 늦게 주거나 지체하면 우리 일반대출 연체금리 만약 그 당시에 3%면 3%, 5%면 5%, 그러니까 그때의 그 연체금리를 우리 적용하자라고 약정을 한 거예요. 이 약정은 대금을 지체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계약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자, 그래서 원상 회복을 하는 이때에 이 일반 대출 연체금리 이게 원상 회복할 때 이자에 적용이 될까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연체이율 약정이 있다고 해도 원상 회복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판례가 있어요. 2013년 4월 26일 선고 2011 450509. 자, 이 사건은 뭐냐면 자, 원고랑 피고랑 분양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제가 됐고 그래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때 이 분양 계약에서 뭐라고 약정을 했냐면 분양 계약서 3조 3항에 계약 해제가 되면 분양 대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때 가산할 이율은 연 3%라고 하자라고 약정을 한 거예요. 이 3조 3항에서 얘기하는 건 환급, 이자 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던 거지 지연손해라는 말도 없었고 배상이라는 용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약 해제에 관해서 반환할 때 연 3%로 하자 이자라고 했던 거라면 이 연 3%는 원상 회복할 때 적용된다 이거예요. 이때 법정이자 보다 높나 안 높나 생각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계약 해제할
때 3%라고 약정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1-50509 여기에 나오는 판결 요지, 이 판결 요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끝!